디플레이션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니까 연준이 계속 돈을 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돈을 풀고,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돈을 풀려서 또 부양하고. 그 이제 연준이 안 되면 또 정부에서 MMT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을 막 풀어서 또 막 주가를 부양하고 막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2008년도에 연준이 9천억에서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9조까지 10배를 풀었는데 어떻게 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물가가 올라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왜 돈을 계속 푸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미친 거죠. 내가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네. 더 풀자 뭐. 경기 떨어지면 연준이 또 돈을 대주고 받치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 디플레이션이 고차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물가 시대가. 근데 디플레이션이 왔던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연준이 돈을 풀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디플레이를 수출한 거죠. 막 저가로 막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니까 중국이 막 저가를 갖고 막 전 세계에 공급을 해보니까 이게 디플레이가 계속되죠. 두 번째는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것들이 최저가, 그러니까 네이버 최저가 막 이러니까 최저가 막 경쟁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쿠팡이 이제 뭐 최저가, 뭐 다른 우리보다 더 낮은 가격이면 뭐 환불해 주겠습니다. 2배를 뭐 물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만드는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뭐든지 제품 가격을 낮추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랬고,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아마존, 쿠팡, 네이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가격을 낮추려고 하니까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제 그, 못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된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얘네들이 한계에 와 있죠.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은 안 된다라는 시대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중국도 이제는 어 이제 전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지금 포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려 있고, 이제 이런 어떤 디플레이션 요소가 점점 이제 한계에 와 있고, 여기다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나와버리니까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인플레이션이 확 이렇게 뛰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강방천 회장이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방천 회장이나 뭐 이채원 부회장 얘기는, 그래서 비정상의 정상의 시장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라는 거는 그동안 유동성의 힘으로 갔던 첨단주의 시대에서, 그 다음에 정상이라는 건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강방청 회장님하고 이채원 이 분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 이채원 부회장도 이제 방송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치 투자의 길을 그동안 걸어왔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 것다. 이제는 가치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바꿨어요. 네,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가 다 좋은 건 아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가치 투자 주식이라고 해도 트렌드에 안 맞는 주식은 영원히 힘들다. 이걸 이제 이채원 부회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첨단 주식도 실적이 되는 주식은 계속 가고 실적이 안 되는 주식은 계속 못 갈 거다라고. 그래서 가치 투자 주식의 트렌드, 지금 트렌드 뭐죠? ESG. 그죠? 그 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 안 되면 안 되고요. 첨단 주식도 리베안처럼 실적 안 나오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다 끊기는 거죠. 넷플릭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적이 되는 아마존, 그 애플 뭐 이런 거 안 끊기잖아요. 뭐 테슬라야 원체 뭐 업계 1위니까. 뭐 이거는 프리미엄 있으니까 잘 안 끊기지만. 그래서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 비정상의 시대를 다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정상이나 정상이나 비정상은 첨단주, 정상은 가치주는 실적이나 트렌드, 뭐 ESG 이 두 개가 안 된, 그러니까 해당되는 종목들만 간다 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앞으로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번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논란이나 이게 다 한번 이제 1라운드 긴축에 대한 논란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상승하는 종목은 그러니까 뭐 한 상위 한 20% 정도만 뭐 한 30% 정도만 상승하겠지만 의외로 시장의 유동성은 많고 투자할 곳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가는 종목은 많이 갈 것 같다.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는 그냥 뭐 10% 20% 떼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렇게 한 장이 아니고 가는 종목들은 정말 많이 갈 것 같고 못 가는 종목들은 정말 못 갈 것 같다라고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상위 20에서 30% 종목에 편입하면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반대로 70에서 80%의 종목에 포함되면, 그러니까 소위서 이런 표현 쓸 좀 엄청나게 개고생하겠죠. 개고생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다. 제가 또 교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희망 고문을 오랜 기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반기의 트렌드는 이건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쉽게 보고 쉽게 하면 이제부터는 정말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방식이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 강의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홍보를 조금 해도 되겠죠. 뭐 이 정도 했으면 제가 홍보를 할 만한 자격은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특강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특강에 대한 그 주제가 이제 정책 관련주하고 이제 이게 트렌드에 맞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를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동장세에서 질선물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강은 이제 내일 하루고요. 내일 이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특강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라이브 방송 있죠?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전 매매 있죠? 이거를 3월 21일에서 4월 24일까지, 그러니까 가입하는 순간 5주 동안 이제 무료로 듣게 해주는 거죠. 특강을 이제 내일 특강을 들으면 이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라이브 방송 커리큘럼이 제가 했던 것처럼 그래요. 저는 그냥 차트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해외 증시하고 종목 분석, 국내 시황 제공 다 분석하고 흐름 다 분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말고 Q&A 시황이나 교육 내용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을 살 때 왜 사는지에 대한 것들, 펀더멘탈, 지금 트렌드가 어떻다, 왜 이 종목이 좋다라는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11시까지밖에 라이브 방송을 안 해요. 오늘은 3시 30분까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 오래 한다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막 공부해서 그 다음날 8시 50분에서 11시까지 또 막 공부했던 거 막 얘기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58만 원에 5주잖아요. 싸요. 싼데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다 연장 결제하세요. 진짜로. 연장 결제 안 하신 사람들 거의 못 봤어요. 이번에도 90% 이상 연장 결제를, 90%, 95% 연장 결제했어요. 근데 이제 연장 결제할 때 제가 5만 원 할인 쿠폰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다 5만 원을, 제 연장 결제 안 하실 분들은 이게 다 의미가 없지만, 제가 제 방송을 연장 결제할 때는 55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내일 특강도 특강이죠. 뭐 좋겠죠. 종목 위주로 하니까. 좋긴 한데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떤 종목이 상반기에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또 내일 특강에서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지만 어차피 특강을 한번 가입을 하면 라이브 방송 5주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월 24일까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라이브 방송은 무료로. 그러니까 특강만 하루 이렇게 신청하면 라이브 방송 5주를 무료로 드리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주식하는 것들을 자식한테 숨기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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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하고 같이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같이 들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강의를 할 수 있어요. 투자도 할 수 있고 실전 매매도 할 수 있고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리거든요. 어떤 종목 매수하고 비중 어떻게 하고 다 아침마다 보여드려요. 우리 종목들.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거다. 얘는 매수해서 언제까지 가져갈 거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기업 분석 다 하고 얘가 어떤 트렌드에 걸려있다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뭐 친구들 이런 거는 안 되고 자식까지는 되지만 자식들하고 꼭 같이 들으세요. 그러면 아마 자식들이 와, 우리 부모님 정말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수익까지 나면 더 좋죠. 정말 부끄럽지 않은 강의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딴 거 필요 없고요. 제가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저는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100%, 지난번에 강의를 시작했는데 93%, 94%가 재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재가입했어요. 진짜로. 파생은 매도 쪽에서는 손실이 한 번도 없어요. 100%다 수익이었고요. 지선물 매도는 2년 동안 손실을 한 번도 없고 다 수익이었어요. 예. 매도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딱 특강 듣고 5주만 딱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5주 하면서 연장 결제하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연장 결제할 때 이런 번호로 하세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냥 연장 결제를 하세요. 지난번에도 95%, 이 장에서 95% 연장 결제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한 몇 분들 빼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딱 5주만 경험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3개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딱 5주만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연장 결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그때 요 쿠폰으로 하라고요. 5만 원 쿠폰. 되죠? 그리고 딱 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가입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네,
일단 요거를 다운로드 받게 제가 해놨거든요. 이걸 다운로드 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파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제가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이거는 몇 천만짜리다라고 몇 백만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원들이 다 동의를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요거를 다운로드를 무료로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이건 파트너 홈 들어가면 교육을 시청하는 사람들 다 무조건 옛날에는 이걸 했는데 그냥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갖고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꼭 제가 선물하고 싶어서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만, 그러니까 딱 내일 강의 듣고 5주만 딱 하고 그 다음에 재가입하실 분들은 재가입하시면 돼요. 제가 재가입하라고 얘기 안 해요. 안 해도 90% 다 재가입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파트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단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선물도 단타 안 합니다. 주식도 단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여기는 단타 안 합니까? 여러분, 저희 단타 안 합니다. 단타 같은 거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더라도 22주, 그러니까 종목을 잡으면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뭐 종목이 좋으면 2달, 3달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지수 선물도 보면 한번 들어가면 최소한 10포인트를 보고 들어갑니다. 단타 안 합니다. 포트폴리오에는 12종목, 11종목인데 지금 포트폴리오에 딱 2종목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이 안 좋아서 종목들을 계속 지금 딱 2종목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저희가 종목을 이제 편입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FOMC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안정적일 거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딱 2종목이 있는데 그 한 종목이 오늘 급등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딱 2종목밖에 없어요. 저희가 편입된 종목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편입을 하겠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어, 진짜 진짜 한번 딱 한 달만 들어보세요. 5주만. 예. 내일 특강 가입하고. 아마 왜 우리 회원님들이 90% 이상 재가입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평소에 강의하는 우리 회원들한테 강의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쭉 제가 강의를 드린 거예요. 예. 그 커리큘럼이 여기에 다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 커리큘럼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해외 정시하고 국내 정시하고 파생하고 같이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거 안 되면 쉽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당장은 토요일인데요. 정책 관련주하고 하반기 이제 당장 3, 4, 5월달, 6월달까지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또 파생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를 아마 3시간에 걸쳐서 드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또 자세한 거는 이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기간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가 일단은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열어놓은 건 아니고요. 일요일 날 저녁, 월요일 날 오전까지만 가입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일 정책 관련주 하는 이 특강은 다시 보기로 보면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일 오늘 가입해서 내일 1시 전까지 가입해서 들어와서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이제 질문도 하고 이런 게 가장 좋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월요일 오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월요일 오전 이후에는 이 상품 자체가 이제 클로징 되죠. 클로징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거는 가입이 안 됩니다.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이 5주 연장에 대한 서비스는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특강만 볼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5주 연장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제가 특허를 드리는 건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가입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진짜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막 종목 수익이 많이 났다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자식들하고 같이 듣고 싶은 분들, 자식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분들, 그런 분들만 한 번만 가입을 해보세요. 저는 제 목표가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딱 한 번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들으시면 제가 연장 결제는 뭐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알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경험을 하게 하면 됩니다. 제 목표는 그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1500명 돌파요? 네, 돌파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파해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요, 방송하는 동안에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요쪽으로, 이렇게 ARS 하시면 됩니다.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쿠폰 꼭 사용하시고요. 연장 결제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1시인데요. 제가 오전에 요거는 유튜브에 다 올려놨고요. 제가 지금 시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가 한번 다 설명드렸고,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 졸교TV 채널에. 그러면 이제 시황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제가 오늘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료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꽤 많아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시황, 종목은 안 되고요. 시황 관련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에게는 5장이 있지 않을까요? 5장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시황 관련된 것만 오전장에 업황이나 이런 것하고 5장에는 주로 이제 5장의 업종이나 종목들 얘기를 할 거니까 5장이 낫지 않을까요? 예. 지수 선물은 아마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이제 재미가 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15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전 1월 달처럼 그렇게 큰 아마 변동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제 좀 시황은 그러니까 시황 쪽의 선물 매매는 좀 이게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게 좀 박스권 쪽으로 가서 가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 종목 장세로 가니까 선물도 이제 1월 같이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박스권에서 딱 최적화되게 이제 타이밍 매매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고 패권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막 제재를 가고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주식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는 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그게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정책처럼 무역 전쟁을 해버리면 영향을 미치지만, 이건 통화에 대한 패권이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근데 제일 이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의 금융기관 한두 곳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렇게 하면 그건 좀 오래 가겠죠.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입을 해서 자식들하고 같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좋은 유튜브 영상이 많잖아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선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2편이나 3편 정도는 제가 좋은 유튜브 영상 있죠? 투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요거 꼭 보세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좀 나오는 내용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경제 지식이 딱딱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 대표님 이런 건 정말 좋다고 저한테 맨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갖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하고 같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철칙이 하나 있는데 어, 제 철칙이 하나 있죠. 이건 제가 20몇 년 동안 지킨 철칙인데요. 저희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은 절대로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송이나 방송 출연해서 비공개합니다.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이거는 제가 칼같이 약속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면 그 종목은 절대 못 갑니다. 이건 제가 주식을 하면서 30년 동안 100%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본인 그 라이브 방송에 포트폴리오를 방송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만약에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회원이 갖고 있으면 절대로 추천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의 공식 종목이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을 무료 방송이나 방송 출연해서 그걸 추천한다? 이건 진짜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유료 회원 가입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아무리 자랑을 하고 싶어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 철칙이거든요. 두 번째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제 철칙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공식 포트폴리오 종목이 12종목을 넘는 순간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 이제 장 좋을 때는 좀 더 넘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저는 절대 12종목을 넘지 않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 그 다음에 저는 단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타하신 분들 가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자는 보내드리는데 매수를 하고 비중하고 얼마에서 매수하시죠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저는 매집도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바로 내가 사서 바로 그날 올라간 종목도 안 합니다. 3일 정도 매집을 하고 팔 때도 한 이틀 정도 뭐 내가 만약 문자를 보내면 그날 하루 좀도록 팔아도 되는 그러니까 넉넉한 가격대 그러니까 살 때도 그러니까 막 움직여 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딱 매집되어 있는 형태에서만 보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매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되게 선호하는 형태죠. 그리고 지수 선물도 들어오신 분들이 왜 단타를 안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단타 안 합니다. 주식이든 지수 선물이든 단타 하실 분들은 다른 전문가한테 가시고요. 저희는 단타 안 합니다. 지수 선물도 최소 10포인트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나오는 구간에서만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하신 분들은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단타 하신 분들은 자식하고 같이 못 보잖아요. 너 엄마 아빠가 내가 단타를 한다 이렇게 얘기 못하니 그 쪽팔리잖아요. 뭐 단타하는 게 쪽팔리는 게 아니지 뭐 자식한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방송을 자식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방송을 원하는 분, 그리고 나의 금융 지식과 투자 지식과 내 자식의 금융 지식과 투자 지식을 좀 올리기를 원하는 분, 같이 들으면서 이제 금융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원하는 거죠. 테크니컬 배우실 분들은 딴 데 가시면 되고요. 단타 테크니컬 뭐 안 가르쳐 줍니까? 그냥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른 데 가셔도 됩니다. 저희 방에 안 오셔도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안 받으시니까요. 예,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틴이 실닭을 들어와요. 전쟁을 장기로 실각이 아니고 실각. 이게 푸틴이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쿠데타로 뭐 자기 자리 뺏기는 거를 두려워해서 전쟁을 장기로 가져간다면 스택업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를 하반기에 못 잡으면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전에 다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미국이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는 이제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들 중에서도 좋은 주식이 있고 나쁜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라면 앞으로 한 6년,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뒤에도 그 자리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예전이랑 상황이 되게 많이 변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지수 선물 실제 매매는요, 이때 하죠, 이때. 이때 하죠, 이때.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안 하고요. 이때 교육을 많이 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이게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책 관련주 얘기하고 아마 실전 매매는 거의 아마 이쪽에서 거의 할 겁니다. 이쪽에서. 왜냐하면 저희는 실전 매매할 때 왜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항상 교육을 병행하거든요. 주식이나 시황을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도 왜 이 주식을 사고 이 가격에 사는지를 다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강의를 많이 할 거고요. 요때 아마 요때 굉장히 많은 실전 강의, 교육 강의가 있고 실전 매매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분석, 그러니까 미국 증시 하신 분들도 아마 들어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미국 증시를 다 매일매일 분석을 해드려요. 이렇게. 예. 그래서 뭐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같이 하는 분이 가장 좋겠죠. 그런 형태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내일 특강도 되게 좋은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좋거든요. 정책 관련주나 상반기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좋지만 아마 이때 진짜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잘못 매매를 했구나.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5주만 들어보시면 굳이 연장 결제 안 하라고 다 여러분들 직접 알아서 할 겁니다. 저희가 저희 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 회원님들이 자꾸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연장 결제 자꾸 하세요. 제가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존 회원님들이 자꾸 6개월, 7개월, 8개월 막 연장 결제를 자꾸 하세요. 저는 이게 진짜 저희 방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좀 로얄티가 강한 전문가긴 한데 기존 회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이게 로얄티가
굉장히 끈끈한 그런, 저희는 신규 회원들이 들어왔다 빠지고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하고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하고 저하고 로얄티가 굉장히 강한 형태긴 한데, 그래도 막 어떤 분은 막 1년치를 계약해놓고, 어떤 분은 2년치를 연장 결제해놓고, 어떤 분은 막 3개월치를 연장 결제해놓고 막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거짓말 안 시켜요. 여기서 거짓말 시키는 보세요. 강의하는데 거짓말 시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저희 방은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을 왜 하는가 하면 저희 라이브 방송에 가입해서 한 3일 가입해서 저희 공식 종목 딱 보고 그 다음에 환불하고 이런 그러니까 소에서 그러니까 옛날 가면 이런 어떤 회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불을 안 되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환불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 결제가 93%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6개월하고 막 7개월 이렇게 연장 결제를 한다는 건 진짜 저한테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저희 방은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근데 6개월, 7개월 연장 결제하시고 막 최소한 3개월 연장 결제하는 분이 대부분이니까 이것도 굉장히 저희 방의 장점이지만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방의 흐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더 방송을 노력하고 더 잘하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한 달만 들어봐라. 그냥 이 돈 53만 원 버릴 생각하고 한 달만 들어봐라. 쿠폰 포함해서 53만 원입니다. 한 달만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겠구나. 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을 3개월이나 5개월 막 이렇게 계속 가입을 시켜 놓는지가 이해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뭐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한번 물어보세요. 제 방송과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번에 강의했던 거는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부자와 건강님.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저희가 지금 주식 항상 얘기하는 게 저희 회원님들이 딱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파생 계좌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식 선물 매도를 하든 지수 선물 매도를 하든 파생 계좌가 없으면 지금 장은 하기가 힘든 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대부분이 파생 계좌를 다 만들어 놨고요. 파생 계좌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파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다 올려놨기 때문에 파생 계좌가 있고 주식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주식만 하는 방이 아니라 파생을 하든 인버스2X 해지를 하든 항상 주식 선물을 하든 해지를 해놓고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생해서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났죠. 그러니까 1월 달에서 최근에 많이 떨어질 때는. 왜냐하면 매도를 꽤 많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식하고 파생 비중이 이제 주식이 한 70%, 파생이 한 30%인데 저희 회원님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95% 정도는 파생 계좌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 계좌를 제가 만들려고 그럽니다. 똑같은 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시다소님 다 틀리니까. 이번에는 주식 선물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계좌마다 다 다른데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여기 아마 있겠지만 최근 2년 동안 지수 선물 매도를 해서 손실이 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그러니까 그리고 주식 선물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난 거는 몇 번 있는데요. 그것도 손실이 짧아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먹으면 보통 10에서 15포인트, 못 먹으면 짧게 손해 보는 건 한 2, 3포인트 손절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어, 아니요, 여행하자님. 예, 안 됩니다. 어, 회원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 선물 매도를 1월 달부터 이게 1월 달에 지수 한 2,900선부터 매도를 계속 쳐왔기 때문에 어, 그 지수가 저는 2,500선을 찍는다라고 봤거든요. 3월 달까지. 그 왜 방송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1월 달부터 전 주식 안 합니다. 관망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시장을 2,500선, 2,600선까지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서 주식 비중을 계속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파생으로만 매도를 계속 했었어요. 예, 그 주식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마 파생을 아마 어,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파생을 아마 지금까지는 거의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주식 비중보다는. 예. 그래서 이번에 리스크를 완벽하게 다 이렇게 좀 커버를 한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좀 예를 들고 가면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런 게. 그래서 아마 파생도 그렇고요. 저희가 아마 이 파생도 되게 또 안전하게 또 가르쳐 주기 어차피 해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린이들을 다 배울 수 있는 파생 강의 그리고 주식 강의 다 교육자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공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한 500만 원짜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모른다니까요, 시라소니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 각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환불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1개월만, 그러니까 제가 5주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일 특강 가입하면 무료로 5주 주잖아요. 특강을 신청하면 5주 라이브 방송을 준다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청할 수 있게끔 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특강 신청하고 5주 라이브 방송 무료로 신청하는 그 권한을 줬는데 그걸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니까 1개월 또 추가적으로 연장 결제하면 되잖아요. 5주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3개월 연장 결제를 한다니까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평균 계좌 수익률을 압니까? 파생으로 계속 매도만 쳤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삭제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매도만 쳤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각마다 평균 수익률을 저희가 계산하는 시스템이 없고 제가 핀트 매매를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가요?
저기 보면 제가 방송 후기도 안 적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송 후기가 있어요. 방송 후기 적는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게 방송 후기 적는欄이 있는데 어디 있죠? 방송 후기 적는欄이. 제가요. 방송 후기 적는欄이 있어요. 이게 방송 후기 적는欄이. 예, 이용 후기 적는欄이 있는데요. 이게 있죠. 근데 여기 이용 후기 적는欄에 제게 없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가 가졌던 공식 종목들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저 종목을 핀트 매매를 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생해서 지수선물에서 손해가 없다면, 제가 그러니까 방송 후기를 적는 란 게시판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그 다음에 핀트 매매를 해서 수익률 자랑을 하면 되잖아요. 홍보. 이런 걸 전문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걸 안 한다니까요.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철학이 수익이 나는 걸 뭘 자랑해요. 그냥 제가 진짜 좋은 거는 내가 어떤 수익이 난 걸 자랑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기존 유료 회원들의 연장 결제만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수익이 안 나면 연장 결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이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자꾸 채팅창에서 연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저 어떻게 알아요? 계산도 안 해봤는데. 핀트 매매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제가 매매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수 선물 매도를 했을 때 손실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여기서 뭘 자꾸 해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적어 드리는 거지.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신이 있는데 뭘 마케팅을 합니까? 1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저는 홍보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안 만들잖아요. 핀트 매매나 막 방송 후기 게시판. 후기 게시판을 왜 적어요? 우리 회원들이 연장 결제한 것만 보면 아시지. 원래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안 되거든요. 답답하네, 진짜. 그러니까 왜 제가 저런 거에 화를 내는가 하면 자꾸 저런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그게 참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 마케팅은 정말 좋은 강의를 해드리고 연장 결제를 정말 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이 손실이 나면 연장 결제를 안 하겠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와우네스 보여드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저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어보시고도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강의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진짜 제가 강의에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고급스러운 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입해서 자식들한테 과감하게 같이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강의에 자신 없으면 왜 자식들한테 들으라고 그럽니까? 자식하고 부모하고 그냥 인연 끊을 생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좋은 강의 하잖아요. 적어도 지금 돌아가는 트렌드는 다 읽을 수 있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랬어요. 네. 기존 회원 쿠폰이 없다고요? 있을 텐데. 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기존 회원 쿠폰이 있을 텐데. 없어요? 쿠폰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없으면 여기 아마
계속 결제하고 있다고 없다고요? 왜 없지? 예. 없는 분들 좀 이렇게 보내주실래요? 우리 와우넷 관리자님. 예. 확인 좀 해보시고 계속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진짜 윤혜원님이 연장 결제 계속 하셨다네요. 두 번 다. 연장 결제를 하셔갖고 쿠폰을 다 써버렸다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우리 회원들이 연장 결제를 얼마나 진짜 하는지를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거를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 이게 지금 금지가 돼 있어. 못 보여드리는 게 이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환불도 거의 없고요. 해지도.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아니, 두 번 연장 결제 다 하시는데 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저희 회원님들은 다 연장 결제 90% 이상, 93% 하세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연장 결제 못 했는데, 하여튼 수익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발 제발 좀 부탁인데, 막 이렇게 1년 수익률 얼마입니까? 이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케팅 안 합니다, 저는. 예. 아주 그러니까 저급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희 공식 종목은 현재 두 종목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공식 종목을 10종목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FMC 불확실성도 거의 다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는 종목 장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서서히 이제 좀 종목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똑같은 형태에 보면 되고요. 네. 진짜 저도 핀트 매매 한번 해볼까요? 수익률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이거 안 하고 게시판을 제가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근데 저는 이런 거 하는 게 너무 막 이게 오글거려요. 막 이런 거 막 여기 적는 게 너무 오글거려서 못 하겠어요. 막 이게 열어드릴까요? 막 이렇게 와우네스 얘기하는데 너무 오글오글 거리는 거 있죠. 막 예, 오늘 써도 됩니다. 제로25님. 예, 오늘 제로25님 오늘 쓰라고 보내드린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사십시오. 오늘까지만 사용하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오글거려. 제 스타일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샤프스타도 이거 하고 있구나. 다들 하네. 나만 없네. 근데 뭔가 좀 오글오글거려서 이거 못하겠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걸 제가 몸둘 바를 몰라겠어요. 제 스타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힌트 매매를 자꾸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우리 종목들이 이렇게 좀 중기잖아요. 근데 힌트 매매하고 나면, 힌트 매매에서 몇 프로 수익 중입니다, 몇 프로 수익 중입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타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공개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힌트 매매하는 것들을 좀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해요. 힌트 매매 하지 마라 그러죠. 자꾸 우리 회원들이. 그래서 힌트 매매를 제가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한 20% 수익 난 종목 있는데 그러면 또 힌트 매매에서 20% 수익 난 종목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0% 보고 산 게 아니란 말이야. 50% 보고 산 거지. 예. 예.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힌트 매매를 잘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종목이 노출될 수 있는 거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뭐 T방송 출연 시간은 뭐 목요일 날 오후 3시, 2시 30분 뭐 그 정도에서 출연합니다. 예. 매주 목요일 날. 근데 하여튼 저는 저희 유료 회원님들의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절대로 무료 방송이나 방송 출연해서
비공개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많이 하면 그 종목 못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딱 막아놓고 있죠. 어떨까요? 저희 유료회원님들 제 게시판 하나 만들까요? 핀트 매매는 안 하는 걸로 그러면 결정했고 여러분들이 반대하니까 저 게시판 하나 만들까요? 게시판 만드는 것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만의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 유료회원님들이 좀 이상하세요. 저희 유료회원님들이 좀 이상하세요. 저희 유료회원님들이 좀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좀 이상한 게 신규 회원 가입을 많이 하는 것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신규 회원이 가입이 많아지면 개인들 우리 종목이 이제 그러니까 잘 못 간 개인들이 많이 그러니까 회원이 많이 사면 그 종목이 못 간다고 생각해서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만 연장결제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핀트 매매도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게시판도 막 이렇게 올리는 거 싫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우리끼리만 합시다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좀, 예. 그러니까 저희 패밀리가 딱 그러니까 결속력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 그래도 때도 100% 이상 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도 안 좋은데. 저는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제가 원하는 스타일, 저하고 맞는 분들이 좀 오래 이렇게 연장 결제해서 같이 오래 듣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단기 수익률에 막 집착해갖고 그러니까 막 무리하게 매매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회원들하고 같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맨날 하지만 자식분들한테 꼭 듣게 하세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금융 지식이 이제 돈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좀 내일 강의할 때 정책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제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제 하반기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종목을 좀 골라서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뭐 오늘 가입하고 내일 1시 전에 가입해서 듣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가입해서 녹화 방송을 보든지 어쨌든 다 보시면 되고요. 월요일날 이후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이후부터는 이제 이거 못 드립니다. 5주 무료는. 그러니까 특강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까지만 5주를 무료로 드리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이후에는 이거 못 드리니까 가입하실 분들은 최대한 월요일까지는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거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됐죠? 이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네. 예. 제가 좀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침에 이제 와우넷 마케터 분들이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생일날 이렇게 장중 무료 공방을 하고 있네요. 좀 서글프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뭐 우리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급등을 해서 좋습니다. 예, 기분은 좋네요.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뭐 여기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는데 이제 50대 초반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이게 무덤덤해져요.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고. 예. 이제 막 70 되신 분들 이제 부모님 생일은 이제 80 가까이 되신 분들은 막 챙기게 되는데 바빠갖고 제 생일은 이제 못 챙기고 막 그렇네요. 생신이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생이라 그러세요. 무슨 생신은 진짜 무슨 할아버지 같은. 이제 50대 초반은 이제 옛날은 지금은 이제 젊은인데. 예. 그러시면 되죠. 자, 오늘 일정 얘기 드릴게요. 괜히 제가 얘기를 해갖고 죄송하네. 어쨌든 제가 이런 거 정말 부끄러워서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점심시간은 11시 40분에서 1시 10분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주로 업종하고 종목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이나 월요일까지는 꼭 해주셔야 돼요. 월요일 이후가 되면 5주 무료 연장 없어요. 그러니까 요 번호로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식사 좀 하시고 아니요, 치즈 선물도 하루 마감하는 게, 약간, 당일 매매, 당일 청산이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죠. 치즈 선물을 한번 진입하면, 손절은 짧게 끊는데, 치즈 선물을 한번 진입하면, 보통 최소한 15,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8포인트에서 한 15포인트는 봅니다. 20포인트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 이익을 평균 한 이 정도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당일 청산 아닙니다. 저희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예. 또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연장 결제를 너무 많이 하세요. 3개월, 4개월, 5개월 기본이고 막 8개월짜리 연장 결제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다 연장 결제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게요. 예.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저도 빨리 이제 미역국 먹어야죠. 아침에 무방한다고 미역국 못 먹었으니까 지금 빨리 먹어야 됩니다. 예. 자, 11시 40분부터 할게요. 예. 자, 1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가입하실 분들 여기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시 10분에 제가 이제 요거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제가 지우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부실하게. 자, 제 목소리 들으시면 1번 눌러주십시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다 식사하셨나요? 예. 식사하셨나요? 점심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아직은 시작 안 합니다. 예. 합니다. 예. 자, 이제 오후 시간은 주로 이제 제가 종목이나 업종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뭐 딴 거보다는 뭐 이제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할 수 없고요. 뭐 저희가 공식 종목은 얘기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시장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시장 얘기는 오전에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종목 얘기를 좀 할까 싶은데 오후부터는 자, 오후는 오후 방송은 이제 종목이나 업종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저 사람 굉장히 재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그런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이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뭐 파생은 어차피 제가 한 30년 동안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원체 이제 제가 저도 실전 매매를 하고 있고 파생은 이제 30년 동안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원체 이제 약간의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좀 높은 편인데 중기 이제 종목 이제 중기로 이제 매수해서 이제 보유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제 제가 그러니까 수익률을 한 50% 이상으로 이제 잡고 이제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는 이게 소위서 데이터를 최근에 제가 한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는 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좀 금방진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데이터를 5년 동안 축적하고 결과를 내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던 것 같고 이제는 이런 생각을 거의 이제 안 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어차피 기술적 분석은 한 30% 정도만 포함을 시켜야 되고 나머지 이제 한 10% 정도가 수급이고요. 수급이 10%면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수급 전문가였으니까. 그 다음에 한 60%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트렌드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플러스 펀더멘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예전에는 수급하고 기술적 분석이 한 80%라고 생각하고 트렌드나 펀더멘탈이 한 3, 40% 생각했는데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져 있는 형태의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이제 가면 제가 아까 트렌드를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그 트렌드를 분석하면 일단 소비가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구조죠, 그죠?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소비 지표가 잘 안 나오는 구조고 두 번째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 세 번째는 긴축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40년 만에 처음으로 긴축이 있다는 건 그 경기 둔화 시기에 긴축을 한다는 거죠. 이건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죠. 네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워런 버핏까지도 에너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너지의 큰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정책이 ESG로 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탈탄소 정책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트렌드를 좀 비교해 보면 일단 소비 지표가 잘 안 나오는 구조. 그 다음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있고, 그 다음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둔화 시기에 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인데, 워런 버핏조차도 에너지 주식을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워런 버핏은 길게 보는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 거는 가면 화석 연료에서
예,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 연료 쪽으로 변하고 있죠. 예. 그리고 ESG와 탈탄소 정책이 이제 글로벌 흐름이 또 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 6가지의 트렌드에서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시브 전성 시대가 저물고 있죠. 그러니까 패시브 전성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이 패시브 전성 시대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뭐 ETF 전성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이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트렌드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먼저 이렇게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종목들을 일단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종목들만 가야 되니까 지금 어떤 트렌드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한 형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 있는 종목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으면서 이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를 보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7가지, 8가지 죄송합니다. 이제는 작년에 그 물적 분할 이슈가 있고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뭐가 이제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가 들어오는가 하면 주주 이 친화 정책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대세가 될 흐름이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삼성전자의 사회이사에도 직접 관여를 하는 분위기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 그러니까 예전하고 봤을 때 굉장히 좀 특이한 올해의 트렌드를 보면,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아마 올해 굉장히 좀, 우리가 느낌 있게 받아들이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 3번을 하나 묶고,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이 하나 묶고, 그 다음에 7번 하나 묶고, 8번 하나 묶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7번도, 이쪽으로 묶으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묶어서 이걸 4번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놓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5번 있고, 6번 있고, 7번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 하나의 그런 트렌드로 들어가고 있고요. 5번, 6번, 7번이 하나의 트렌드로 들어가고 있고요. 8번이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 3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한 8가지 정도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일단 여기에서 배제된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은 일단 주도주가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종목들은 일단 주도주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이런 게 벗어나 있는 섹터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가 계속 우상향,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떨어 있더라도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의 종목이라면 사놓고 내가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상향으로 가지 않는 형태의 흐름이라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밑에서 길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그 투자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일단 화석 연료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탈탄소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리고 이거를 바꿀 때, 그러니까 ESG 경영을 바꾸고 탈탄소 정책으로 갈 때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전환하기가 굉장히 힘든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죠?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일까요? 물론 범위를 너무 크게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업종일 것 같습니까? 이 트렌드에 안 맞는 업종.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업종. 예, 예, 다 아시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형태에서는 트렌드에서 가장 벗어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가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따먹기 정도 이상으로는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포스코도 굉장히 많은 다른 쪽으로 많이 변하려고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변화시켜서. 그러면 자회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철강 자체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이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판매 가격을 상승시켜서 그 이익을 보존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포스코 같은 철강주나 현대제철 같은 종목들도 보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지금의 그 트렌드하고 좀 많이 벗어나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저평가 매력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물론 이제 철강 종목들 중에서도 개별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태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긴축의 시대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업종도 되게 힘들 것 같으세요? 예, 이거 맞겠죠? 그러니까 증권업종도 이것도 그냥 장애인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았죠. 그러니까 많이 땡겼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나 있는 섹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은행주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혼돈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의 2년물 금리는 정책 금리하고 연동이 되고 10년물 금리는 시장 금리하고 연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예대 마진을 이제 따먹는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혜죠. 근데 이제 은행주의 가장 딜레마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은행주는 이게 원래 이제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에는요,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40년 동안은 금리 인상기에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지금 트렌드는 예전의 트렌드하고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 둔화 시기에 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은행주에 대한 분석은 좀 달라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금리가 상승해서 예대 마진에 대한 이익을 많이 누리는 거에 대한 좀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그다음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 채권 갖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어떤 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년 동안은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가 계속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하고 바뀌었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금리 인상에 대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이 부각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KB증권이 배당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갖고 막 4%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배당 얘기가 나오면 은행주가 가장 매력적이긴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주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면 한 9월이나 한 10월 정도에 주가가 쌀 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방법 말고는 이번에 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얘가 어떻게 러시아 채권이라든지 또 그쪽 채권을 만약에 디폴트 선언했을 때 유럽은행에서 영향을 미쳤을 때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상으로 우리나라 은행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런 그러니까 소위해서 서브프라임에 대한 이 약점이 어떤 구조로 가는지 개인이 잘 몰라요. 금융시스템은 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그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때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그게 연쇄작용으로 은행들 막 부도시켰던 형태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이럴 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예대마진만 노리고 은행의 이익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도 탈락.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빼면 여러분들 남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자, 미국의 내구재 주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구재 주문을 미국 땡겼었다 그랬잖아요. 주문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소비하는 내구재 주문 관련 기업들, 관련 업종은 또 다 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먼저 땡겼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내가 2년마다 바꿀 걸 3년에 바꿀 수 있고 4년에 바꿀 수 있으니까 되게 딜레이가 되거든. 그러면 나중에 뭐 수입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약간 회복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내구재 쪽을 먼저 안 사죠. 노트북 같은 거 한 3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못 해본 것들 우선순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내구재 주문,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내구재로 소비하는 관련 업종들도 일단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트렌드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는 종목들을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일단은 많이 빼야 되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리고 지금 소비가 당장 안 좋으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도 하반기를 보면서 싸게 매수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막 굉장히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 이 당장 뭐 상반기에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안 되는데 당장은 지금 이제 약간 뭐 생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소비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 유행을 하고 리오프닝 관련주 막 이게 뭐 열렸다고 해서 막 그걸 소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보면 되죠. 물론 이제 하반기는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상당 부분의 종목들을 일단 배제시킬 수 있어요. 주도주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반도체는 어떤데? 이것도 너무 많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되게 죄송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반도체는 어차피 뭐 오래 놔두면 좋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이게 패시브 시장이 안 되는 형식에서는 트렌드에서는 대형주도 아마 눈높이를 상당히 낮춰야 되는 거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현대차의 그 병목 형상,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형상도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해서 이것도 빼. 그리고 대형주는 경기 둔화되는데 실적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어, 일단 유동성 장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빼면요, 시장에서 남아있는 게 4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안 되는 것들부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절대 팔기 싫어. 안 파셔도 돼요. 왜냐 어차피 성장주니까. 그 2차 전지 난 팔기 싫어. 안 파셔도 돼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파셔도 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트렌드는 맞아요. 근데 작년에 성장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그레스도 그렇고 다 그 종목 아닐까요? 여러분들? 저는 대부분 다 그거 게임이나 뭐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형태의 흐름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올해 물론 이제 많이 물려있으면 많이 또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요걸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을 많이 샀나라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또 다 정상인 건 아니에요. 뭐 이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개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뭐 많이 팔았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 보세요. 대표적으로 에너지 솔루션이 연기금이 많이 샀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쪽에 다 몰려 있어요. 뭐 작년은 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많이 샀던 삼성전자는 못 가고 있고 그런 형태예요, 좀 전에. 그죠? 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저 코스닥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대부분 다 게임하고요. 2차전지의 형태의 흐름이 많이 있어요. 그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그때 한번 이렇게 좀 보여드렸는데 되게 특이한 거라고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액을 보면 이게 숏커버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숏커버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공매도 상위를 보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공매도 상위를 보면 뭐 이게 금액순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공매도 상위에 걸려있던 종목들 이 탄력성이 좀 떨어진 게 많죠. 그죠? 많이 내려온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노텍은 좀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근데 보면 대부분 다 기술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보면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게임주하고 2차전지가 거의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좀 있겠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좀 나오기는 좀 이쪽 섹터들이 공매도도 좀 많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뭐냐면 여기에 트렌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트렌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한 50% 정도에서 또 갈라내야 될 게 한 절반은 작년에 많이 상승한,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몰려있는 종목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남는 거는 30%밖에 없어요. 네. 근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된다는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좀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당 평균 임금도 아까 몇이었나요?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떨어져요. 하반 경직성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이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를 한다면 기업이 이익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일단 좋죠.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왜 방송을 보면 자꾸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 4월 달부터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가죠. 2분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긴축에 대한 이슈가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약간 좀 잠재워졌고, 이제는 경기에 대한 이슈가 남고 패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남았다는 건 이제부터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절대 못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야 돼요. 아마 이렇게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1월달 하고 2월달 초까지 15일까지 이제 실적 발표가 나니까
작년 12월 4분기 실적 발표 나니까 이 실적 발표가 난 종목군 중에 주로 대형주 말고 옐로칩, 그 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예,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일단은 다 선별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다 선별해갖고 그걸 다 분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PCB 업체가 저렇게 자꾸 가는 이유는 이게 공급 대란이 오니까 자꾸 이렇게 PCB 가격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적이 되게 좋은 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자꾸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자꾸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차 같은 경우는 공급 대란이 나도 차를 못 만드니까 이건 뭐 판매 가격 올리고 싶어도 자체 제작이 안 되니까 만들질 못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어떤 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시멘트 업종에 한일 시멘트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유연탄인데 이 유연탄을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시멘트 업종 좀 이따 내가 분석할까? 하여튼 얘만 제가 좀 이따 다시 분석하더라도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작년에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시멘트 가격을 그게 몇 년 만에 올렸다고 하더라. 한 30년 만에 올렸나?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인상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건설사가 잘 안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요때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는 유연탄이 쌀 때 되게 이제 쌀 때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서 나는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올렸는데 재고는 싼 가격에 들어왔던 유연탄을 막 쓰니까 마진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일 시멘트가 막 엄청나게 땡기는 그런 흐름을 보셨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가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비중이 그러니까 흐름이 좋아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옛날 시멘트 업종이 거의 경로당 업종이었잖아요. 정말 경로당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형태가 와버리니까 갑자기 이익 구조 확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막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인 종목들로 인해서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과 떨어진 종목이 형성이 되죠. 근데다 올해 또 그 윤석열 당선자의 공급 위주의 정책 나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좀 이따 제가 정책 관련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요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PCB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 막 사람들이 서로 구하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없어. 근데 어느 쪽에서 그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판매 가격을 막 증가시켜갖고 물량을 대는 형태에서 이 기업의 수익이 막 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수요가 계속 있는데 없어서 못 파는 거니까.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들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완성차 업체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는 종목들 중에 왜 실적이 나는가를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옛날보다 훨씬 다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시멘트 업종도 이제 잘 봐야 되죠. 앞으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적이 막혀 있는 형태에서, 그러니까 소위해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막 되는 형태에서는 실적이 자꾸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막혀 있고 경기가 둔화된다 그러면
증시 내부의 스마트머니나 기관들은 어차피 수익은 내야 되죠. 그러면 얘네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오고 긴축이 오니까 얘네들 입장에서 잘 먹거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없잖아, 모멘텀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40년 만에 처음 오는 긴축 금리 인상 시기에 경기 둔화되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흐름과 있고 공급에서 오는 물가 상승, 소비도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 패권 전쟁이 나오고 있고 신냉정주의가 들어오고 있고 자유무역이 다 깨지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글로벌에서는 도저히 이제 각자 도생을 하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그 정말 독점적인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러니까 LG노텍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세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틈새에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을 통해서 우리는 수출 국가니까 글로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아주 독점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제외하거나 아니면 지금 수요가 되게 많은데 수요를 못 대주는 만큼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종목들 제외하고는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뭐 글로벌 대상으로 뭐 굉장히 독점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헤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머니나 기관들은 수익을 내야 되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